예, 안녕하세요. 영도변경TV의 변영도입니다. 사진교실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요즘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진을 많이 촬영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사진을 촬영할 때 하는 행동은 카메라를 열고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어떤 표물, 즉 피사체를 보면은 곧장 셔터를 누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셔터 매니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정말 다양한 재미있는 기능들이 아주 활용하면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조금씩 알아도 그것을 적용해도 정말 멋들어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에 내장된 기능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옛날 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스마트폰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유용한 기능들을 알면은 정말 우리가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사진 막힘없이 알아서 면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카메라를 열고 그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카메라를 열고 카메라 화면에 나타나는 우리가 사용하면 좋은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열렸습니다. 현재 셀카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인물 사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인물 사진이 표시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사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돌려서 보겠습니다. 전면이지만은 후면 카메라 돌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터치하면 되죠. 이것이 전면 카메라 또 후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 상대방을 촬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카메라, 그것을 후면 카메라라고 그럽니다. 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라고 그럽니다. 후면 카메라. 상대방을 촬영해 줄 때 쓰는 것이 바로 후면 카메라입니다. 후면 카메라이고, 반대로 자신을 찍는 셀카의 경우는 그것을 전면 카메라라고 합니다. 자, 셀카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카, 저 자신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셀카죠. 셀카를 얘기하는 건데, 셀카를 얘기하고, 이것이 바로 전면 카메라라고 그럽니다. 전면. 좀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하는 사람이 보는 저 앞쪽, 상대방을 향하는 쪽이 전면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에서는 자신을 찍는 카메라를 전면 카메라, 즉 셀카입니다. 반대쪽을 찍는 것을 후면 카메라라는 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이런 여러 가지 촬영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인물 사진을 촬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물 사진. 인물 사진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물 사진을 촬영해 있고, 그 위쪽에 보시면 이것이 바로 사진입니다. 사진을 이렇게 당기면 되겠죠. 아니면 터치를 해도 됩니다. 터치를 하면 일반 사진이 촬영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진으로 촬영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진. 그리고 그 위쪽을 또 보시면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또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할 때는 이것을 터치하면 되겠고, 그 외에 또 다른 촬영 모드들을 찾으려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그야말로 다른 내용을 더 본다는 얘기죠. 더보기를 클릭하면은 많은 내용들을 가져와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더보기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위쪽에 보시면은, 빅스비 버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위쪽에 나와 있고, 그 옆에 보시면은 뭐 있습니까? AR존이 있습니다. AR존. 내 얼굴을 재밌게, 이모티콘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이 이곳입니다. 이곳을 터치를 하면은 여러 가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이게 뭐가 있습니까? 프로 있습니다. 일반 그냥 자동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답게 초점이나 밝기,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조정해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또 보시면 프로 동영상이 있죠. 우리는 일반 동영상은 아래쪽에 카메라를 열고 동영상이 있는 쪽을 선택해서 촬영하면 그냥 자동으로 모든 것이 촬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프로 동영상의 경우는 여러 가지 촬영 조건들을 촬영자가 스스로 조정해서 촬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싱글 테이크. 이것은 AI 인공지능이 한 장면을
카메라의 앞에 있는 한 장면이 가장 좋은 장면을 15초 정도에 걸쳐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서 그 중에서 잘된 컷을 나타내 줍니다. 이 싱글 테이크는 별도로 설명을 다음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 야간입니다. 밤에 야간에 촬영할 때는 이 모드를 선택해서 촬영하면 아주 촬영이 쉽습니다. 그리고 야경이 제대로 촬영이 되는 경우를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음식 사진입니다. 이거는 음식을 앞에 놓고 촬영할 때는 이 모드를 켜고 촬영하면은 음식 모드를 선택해서 촬영하면 음식을 주요한 부분만 밝게 하고 나머지를 흐리기도 할 수 있는, 또 음식 사진이니까 음식이 어떻습니까? 아주 곱게 보이는, 먹음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죠? 여기 파노라마라는 게 있죠. 파노라마. 좌우로, 상하로 360도까지 촬영할 수 있는 것이 파노라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슈퍼 슬로우 모션. 일반적인 행동 자체를 더 느리게 하는 것을, 보통 느리게 하는 것과 더 느리게 하는 것을 따라서 촬영하는 것이, 이게 바로 슈퍼 슬로우 모션입니다. 그냥 옆에 있는 슬로우 모션을 또 발전시킨 것이 슈퍼 슬로우 모션이 되겠습니다. 또 그 아래쪽에 가면 하이퍼랩스가 있습니다. 하이퍼랩스. 그냥 일반적인 행동을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하이퍼랩스입니다. 하이퍼랩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인물 동영상입니다. 인물 동영상. 사람의 얼굴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 얼굴을 중심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주변은 흐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촬영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장착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근래에 개발된 스마트폰에 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디렉트 뷰입니다. 디렉트 뷰. 이것은 동영상 촬영인데, 동영상 촬영을 할 때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렉트 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별도의 설명을 드렸지만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후면 카메라를 촬영하면서 전면 카메라도 동시에 촬영하는, 그러니까 한 장면에 전면과 후면의 영상이 그대로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이 디렉트 뷰입니다. 이것은 촬영해 보시면은 아주 편리할 것입니다. 그런 숨겨진 기능, 촬영 도구들이 엄청 많은 것을 이것을 통해서 잘 아셨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은 정말 더 재미있는 그런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항목별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셀카일 때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쪽에는 한 사람 모양이 나타나고 아래는 두 사람 모양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것은 전체의 화각이, 여기 있는 부터 전체에 이러한 전체의 화각이 좀 좁습니다. 시험에 보이는 대로고, 그 아래쪽은 화각 자체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을 터치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화각이 훨씬 넓어졌죠. 이렇게 넓어진 것입니다. 혼자 촬영할 때보다는 두 사람, 가족과 촬영한다든지 친구와 촬영할 때는 이 모드를 이것을 켜시고 요 부분을 켜시고 촬영하시면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한 화면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촬영하더라도 배경을 더 넓게 촬영하고자 하면은 이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은 됩니다. 후면 카메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후면 카메라에 가면은 여기서는 아까 그 모양 대신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것은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서 표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제일 아래쪽이 0.6이라 되어 있고 그 위에가 1x,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운데 있는 이것을 중심으로 가운데 있는 이것이 중심입니다. 한 대로 되어 있고 이것은 더 넓게 촬영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더 당기는 것이죠. 3배로 당기는 것, 그 다음에 10배로 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면은 당기고 넓히고 멀리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더 넓어졌죠? 더 넓어졌습니다. 이 당기면 당겨졌고 이 당기면은 더 다가오죠. 이러면 아주 더 다가옵니다. 앞에 부분이, 이 부분 보시면은 아주 멀리 있는 거지만 선명하게 당겨졌죠. 앞에 크로마키 천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양새가 이렇게, 여기에 모양새가 다 보이고 있죠. 이렇게 당겨진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다시 이 화면을 여기에 있는 어느 것이나
3이나 1이나 다 누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위에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꼭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을 터치한 상태에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밑에 이렇게 바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을 움직이면서 지금은 0.6x가 되어 있죠. 가장 넓게. 다시 이것을 화면에 뗀 상태로서 이렇게 하면 바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이 바를 움직이면서 땡기고 멀리 보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놓으면은, 자, 이렇게 쭉 되면은, 현재 저는 S21을 쓰고 있기 때문에 최대로 땡길 수 있는 거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100배입니다. 100배까지 당겨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배를 당겨서 촬영할 때는 옆에 보시면은 이러한 보조 도구가 나타납니다. 그래, 이걸 중심으로 해서 멀리 있는 것은 이 가운데 들어오게 촬영을 하면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달도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화면에 붙인 상태로서 오므려주고 펴주면은 또 가까이 당기고 멀리 보낼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런 감시진 도구를 활용하면 아주 편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의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부분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위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TV의 사진교실은 계속 이어집니다.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